반갑습니다. 네, 정재수TV 제2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 아시죠? 자, 오늘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TV, 라이브 TV를 시작한 지 이제 2화 됐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찍을 때부터 라이브를 하면은, 이 주제로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때까지 금융업을 15년 정도 했거든요. 보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증권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변액 상품을 권유하면서 매번 의문점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액 상품이 좋은 상품보다 나쁜 상품? 잘 모르겠는 상품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은 상품인가요? 나쁜 상품일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별의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가입을 했는데 이 상품이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해지해서 돈 내가 들어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찾았어. 그럼 좋은 상품이 되는 것이고, 혹은 지금부터 내가 들어간 상품 중에 내가 수익이 지금 현재 많이 나고 있어. 이러면 좋은 상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난 상품들을 보면 수익률이 내가 지금 들어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해지 환급률이 98%야. 이런 고객들도 많거든요. 이러면 나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쁜 상품이 됐을 때는 왜 나쁜 상품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변액 상품은 장기적인 상품이죠. 그리고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변액 상품의 수익률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 변액 상품의 수익률에 대한 책임, 관리에 대한 펀드 변경을 한다거나 적립금을 이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게 모두 다 고객님 가입하신 분의 책임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나 이 상품 싫어, 나 이거 해지하고 내 돈 다 줘 라고 금융한동원에 이렇게 제소를 하셔도 승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변액 상품 가입하실 적에 사인을 할 때 이 수익률 관리는 다 본인 책임이라는 그 부분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액 상품의 수익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변액 상품이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익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안다 라고 하면 변액 상품의 그 안에 있는 펀드들이 어떤 건지를 보고 그때 바꾸시면 돼요. 바꾸셔서 관리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재무 설계사로서 목적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저희 고객들 거의 지금 10년 넘게 된 고객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펀드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변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점점 불어나서 목돈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변액 상품의 특징 자체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된다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목적 자체가 장기전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상품이기 때문에 변액 상품이 좋은 거고, 만약에 이 변액 상품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돈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10년 뒤에 비과세되는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변액을 할 필요는 없죠. 돈이 많으신 분들을 더 많이 변액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절세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변액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는 관리를 어떻게 받느냐와 그리고 절세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익률 관리하는 것은 개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책임은 개인이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변액을 가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난 분도 계실 거예요. 잘 하시는 보험 설계사 FC님의 도움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M사에 보면 진짜 젊은 친구들이 이 펀드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공부를 해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관리를 매번 주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엄청 많이 많은 사람을 소개를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의 FC의 수익 구조 자체가요. 매달 상품을 많이 권유가 되어야지 생활이 돼요. 그래서 변액 상품 하나를 딱 가입시켜 놓고요. 요 수익률 관리해 주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거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많이 형성해서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FC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의 고객님은 FC님을 믿고 그걸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 자체가 고객님 돈이 막 불어났을 때 FC니 그러니까 그걸 권유해 줬던 그리고 또 펀드 변경을 해 주는 그리고 관리를 해 주는 사람에게 피드백 수익이 좀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2년 뭐 지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액 상품을 권유를 하고 관리를 잘 해 주고 싶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험의 변액 상품만큼은 좀 그 수익 구조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많이 불어나면 조금은 그 FC님이 관리하시는 분에 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고객도 윈, 그리고 FC님도 윈. 변액 상품의 특징상 수익률, 적립금에 대한 수익률과 해지환급금이 좀 달라요. 왜 다를까?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들으신 분은 괜찮겠지만 내가 그 저축을 한다고 뭐 100만 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넣으면 요 100만 원과 10만 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빠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수익률이 적어도 10% 내지는 사업비 기준 이상으로 나야지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해지환급금은 또 10년 뭐 몇 년 안에는 해지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야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가 관리하는 그 고객들 보면 한 30% 정도, 37% 난 고객이 있었거든요. 적립금이. 그런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해지 환급률을 보니까 한 127% 이렇게 나더라고요. 한 10% 정도는 사업비로 빠진다라고 해서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추가 투입을 하지 않은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변액 상품 조기 해지 할당할까? 지금은 조금 이제 재무 설계, 재무 상담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많이 하고 지금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험회사의 안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 변액 상품을 권유를 하고 수익률이 화랑일 때는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넣어서 100% 수익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변액 상품이 사업비 다 떼고도 해지 환급금이. 자, 이럴 때 관리를 잘하는 그러니까 잘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수익률이 쫙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고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객님 지금 변액 상품이 수익률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100% 올라갔어요. 자, 요때 지금 시장 상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요거 해지하고 수익 많이 났으니까 해지하고 다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고객한테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오케이 하시면 그냥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변액 상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수익이 쫙 났을 때 떨어지는 위험이 있어. 그러면 채권으로 바꿔서
더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변액 상품은 장기적인 상품이고 10 년이 되고 20 년이 되고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변액 상품 오랫동안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위해서 가입을 했잖아요. 10년 납기가 끝났습니다. 납기가 끝났는데 그 납기 이후에 수익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재무 설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변액 상품에 납입을 할 동안은 그래도 삐빌 때가 있어요. 누구 FC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납입이 끝났어요. 납입이 끝났을 경우에는 이 돈 자체가 금액이 커져 있어요. 이 커져 있는 금액 자체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느냐? 아니면 관리를 막 할 수 없으면은 이걸 채권용으로 딱 돌려놓고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될까? 예,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납입이 다 되어 있는 변액 상품은 더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의 관리 방법은 제일 처음에 변액 상품을 딱 가입을 하면 한 5년 동안은 묵묵하게 모아 놔요. 펀드 변경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안 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2007 년도부터 이 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중간중간에 펀드 변경도 가끔씩은 해 드렸어요. 근데 그게 무의미하더라고요. 이게 경험치인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배우고 투자에 대해서 합당하게 모듈화 시켜 가지고 지금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납입이 완료된 변액 상품 또한 수익률 관리가 필요한 거죠. 펀드 변경해 주셔야 그때그때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렇게 중요한 것은 변액 상품이 좋은 상품이 되려고 하면 만들려고 하면 1 차적으로 목적이라는 부분이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이 변액 상품을 잘 만져야 되겠죠.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펀드 변경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투자 공부를 조금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만약에 안 되면 그 해당되는 그 흐름 정재무TV 계속 보시면 아마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 가지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많이 불러나가는 그런 방법을 어 아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한 부분이 이일 거예요. 현재 시점에 변액 상품의 펀드 포지션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는 쪼끔 큰 흐름으로 안내를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재무 설계사이고 작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가 그 디테일한 부분은 솔직히 더 전문가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쪼끔 많이 버블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식 시장은 쪼끔 떨어질 가능성이 쪼끔 더 높아져 있는 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액 안에 있는 수익률을 저는 상품마다 쪼끔 다르게 관리를 해요. 첫 번째, 변액 종신의 안에 있는 펀드는 채권용으로 가져가야 될 포지션이 많거든요. 그거 다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시장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가 아니고 어떻게 따라서도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그냥 그 금액이 사망 봉급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액 종신은 특별한 관리 없이 공격적으로만 해 놓는다. 끝. 그리고 자동 재배분 설정을 또 해 놓으면은 관리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변액 연금이나 변액 적립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있어요. 시계축 방향이라고. 지금은 주가와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갔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 시장 상황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많이 풀어졌고 변동성이 커졌죠. 자, 그런데 이때 유동성을 작아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신용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 비율이 높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올라올 때는 찌끔찌끔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푹푹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방지해서 지금 현재는 머리를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변액안에는 펀드가 주식형도 있지만 채권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형으로 잠시 돌려놨다. 이때 주식형으로 돌려놓으면 그래서 방어해 가지고 지켰다가 올리는 방향으로 펀드를 변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집 마련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재무 설계를 해서 집을 마련하는 고객들의 첫 집 마련하시는 고객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집을 딱 사용했을 적에 잘 하지 못했던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종합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내 집 마련이 조금은 쉽게 되더라. 그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